9번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R과 G라는 표현인데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R, 그다음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이 G. 근데 R이 G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돈이 버는 자본소득이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버는 노동소득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를 참 그 수식으로 짤막하게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이 개념이 그대로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 노동력 가지고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노동력과 남의 자본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주의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 자본주의 생리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것의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또 표준 모델이 전 주식 투자라고 봐요. 주식 투자는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한 거를 내가 쉐어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회사,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이익, 배당이라든지 주가 상승분을 내가 쉐어링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동반한다면 우리 주식자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회계사인데 회계사들이 저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봉사 회계사님을 보면 일주일에 4시간 출근하고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부럽기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쉐어링을 해줘요. 어제 만난 회계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4시간만 일하고 당신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저는 주식 투자에서 그 원리를 배웠거든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긴다, 나는. 회계사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있죠. 왜 없어요? 세무서를 방문하고 고객 응대할 때 저는 굉장히 냉혈이에요, 냉혈. 그러니까 친근하게 저는 잘 못 대해요. 논리적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분 나빠해요. 회계사 만나면 속은 시원한데 사람이 너무 이게 차다. 따뜻한 거 누가 하면 실장님, 우리 실장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장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꼼꼼하게 뭐 이렇게 정리한 거죠.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메모하고 이런 것도 저희 직원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거는 저희 직원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 제가 할 일은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포장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회계 지식과 경험을 포장해서 가치를 높이느냐. 여기만 저는 해요. 이건 그거 하는 데는 4시간 출근하는 것도 넘치더라고요. 제가 출근할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겠죠? 제가 출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출근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거 있을 때만 저는 출근합니다. 그게 일주일에 4시간만 출근해도 되겠더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 이걸 크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요. 이걸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사업하는데 내 돈을 투자한 거니까 그런 눈은 있으셔야 돼요.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기업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신문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경제 흐름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옆에라도 둬야죠. 내가 그걸 잘하네. 그러면 내 시간이 좀 더 적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네. 그래서 이 21세기의 자본, R이 G보다 크다. 이거를 거부하지 말고요. 여기에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스노우볼. 앨리스 슈레더라는 쓴 책인데 이 책은 워런 버핏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에요. 그 워런 버핏이 자기를 인터뷰해서 쓴 책은 유일합니다. 이 책이. 이 책의 머릿말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워런 버핏이 9살 되던 해에 이제 뒷동네 가가지고 눈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눈덩이를. 눈사람 만들려고 아마 했겠죠?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원턱 가가지고 눈덩이 이만큼 좀 만들어 놓으면 그거 쭉 굴리면 얘가 막 굴러가면서 밑에 가면 커져 있잖아요. 이 원리를 돈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볼입니다. 돈이 스노우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잣돈을 굴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굴릴 거냐 이거죠.
돈 잘 버는 기업에 딱 실어 놓으면 얘가 굴러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일은 처음에 그 작은 눈덩이, 이거 맞는 거 우리 힘을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 놔두면 잘 굴을 건지 그걸 골라야 돼요. 그게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경사의 길이가 긴데 이런 데야 엄청나게 커져 있죠. 경사가 낮고 길이가 짧으면 가다가 얼마 못 굴러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에요. 돈을 잘 오랫동안 굴릴 기업을 찾아야죠. 우리가 할 일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눈덩이 효과,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조그맣게 만들어. 이게 저축입니다. 저축해서 내가 꾸준히 이걸 많이 만들어. 한 개 만들 걸 2개, 10개 만들어가면 되죠. 그럼 눈사람이 엄청 크지겠죠? 두 번째는 어디가 오랫동안 할 거냐. 저는 급한 데보다는 긴 데를 찾고 싶어요. 저는 경사가 긴데 한 5km 된다, 뭐 10km 된다 이런 데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데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사할 회사.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런 회사들이 나와 있는 거죠. 경사 급한 데보다는 정말 50년, 100년 갈 회사들 좀 찾아라. 그런 회사가 계속 내 눈덩이를 불려줄 거다. 아니, 벅셔 해서웨이도 그런 회사예요. 벅셔 회사의 주주들이 보통 뭐 30년, 50년 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겨우 $10, $20 이상 빌려줬대요. 워런 버핏한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몇 억씩 돼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니까. 그건 경사를 잘 고른 거죠. 이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잘 고른 거죠.